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비상 뉴스특보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후 4시 기준으로 추가된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늘었고 오전 9시 기준과 4시 기준을 합하면 오늘 하루 추가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44명입니다. 대구에서 60명, 경북에서 56명, 대구 경북에서만 모두 11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늘었는데요. 일단 어제 230명이 넘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은 일단 오늘은 확진자가 어제보다는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새로 들어온 상황 소식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박현주 기자, 오늘 사망자가 2명이 더 늘었지요? 네, 9번째, 10번째 사망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지난 2018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로는 7번째입니다. 9번째 사망자는 51년생 여성인데요. 어제 오후 3시쯤 칠곡 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습니다. 이틀 전 복부 팽만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어제부터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 숨진 뒤인 어제 오후 9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일단 추가된 사망자 2명은 한 명은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확진자이고 또 한 명은 역시 신천지 대구와 관련이 있었던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977명입니다. 곧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97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만 144명이 늘어난 건데요. 확진자 중 기계호흡을 하는 등 위중한 환자는 6명이고요.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도 14명 정도입니다.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13,88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통계를 기준으로 절반 이상인 56%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돼 있고요. 경북 칠곡에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에서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경북 칠곡에서도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전체 교인들 명단을 제공받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어젯밤 늦게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명단을 바탕으로 신도 전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의 현재 전체 신도 수는 21만 5천 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대구 신도 9,300여 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자가 격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국을 연결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전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서울부터 짚어볼까요? 꾸준히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 강동구에선 명성교회 부목사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에선 국립경찰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은평 선모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고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구에서도 회사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금천구에서도 중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천군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 오늘 낮에 이뤄진 검사 결과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부산시에 따르면 오늘 낮에 진행한 확진 검사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시는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엔 처음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강제 집행의 배경으론
경기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1만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파악한 뒤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선 확실한 방역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서 나오는 새롭게 확인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갔던 관련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인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신천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내에 폐쇄된 신천지 종교시설이 6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5곳과 부속기관 61곳을 합친 수치입니다. 충청남도도 신천지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신천지 관련 단체는 4개 집회소와 37개의 부속기관이 있고 신도수는 4,600여 명이라는 게 충남도 측의 설명입니다. 신도 전체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충남도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그러면 가정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든 확진자는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런데 또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서준석 기자. 먼저 오늘 사망한 여성은 칠곡에 머물고 있었죠. 맞습니다. 51년생 여성인데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기침과 복부 팽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급성호흡 부전을 겪다가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입원 중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결국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구에서 확인된 총 확진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총 543명입니다. 결국 500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합쳐 59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하루 170여 명이 확진 판단을 받은 것에 비하면 숫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오늘 당정청 예배에서 대구 봉쇄라는 말이 나와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우한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검사 대상을 빠르게 확대해서 감염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대구시는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봉쇄라는 용어는 감염병을 대응하는 학술적 용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제가 지금 있는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며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과 경찰, 민간 의료 인력을 포함한 범국가적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서준석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를 방문한 내용 전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예,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확진자 증가세의 변곡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대구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대구 경북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의지도 전례가 없다, 믿고 함께 가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매일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문제는 시간과 속도라면서 이번 주 안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도 드러냈습니다. 오전 대구 경북 지역 관련 여당에서 봉쇄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료인들도 힘들고요. 사실 공무원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방역 당국 또 방역을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마스크 500만 개를 비롯해서 의료 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5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원장도 의료진 부족을 호소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건강을 각별히 챙겨달라면서 정부도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대구 KTX역 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얼어붙은 경기 상황에 대해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추가 경정 예산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편성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별 교부세와 예비비 등 긴급 예산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8일쯤 정부가 내놓을 1차 경기 종합대책에 추경안의 틀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조익신 고석승 기자가 자리를 했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숫자를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977명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 4시 기준에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보다는 144명이 늘었고요. 오늘 오전보다는 84명이 증가한 977명입니다. 예, 사망자도 현재 2명이 늘었죠. 네, 어제보다 2명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숫자는 10명입니다. 10번째 사망자는 58살 남성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만 7명째입니다. 9번째 사망자는 68살 여성입니다. 지난 23일 폐렴 증상으로 경북 칠곡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숨졌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코로나 확진 판진을 받았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신천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 관련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경우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일단 어제까지 좀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 확진자 중에 한 명은 특별한 기저질환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고령층이 아닌 50대와 60대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위험 요인이 이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65세 이상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위험해지고, 그다음에 당뇨나 이제 만성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위험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또 위험한 경우가 있냐면 진단이 늦게 된 경우, 그리고 예. 첫 발견 시에 중증 폐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제 빠른 진단이 이제 굉장히 이런 중증 환자들과 사망률을 줄이는데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망자 중에 한 분은 사실은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있다가 사망이 됐고요. 이미 사망자 중에는 사망한 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폐렴이 원래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생명을 앗아간 만큼 악화되곤 하나요? 근데 그 바이러스마다 또 세균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데 이게 좀 급격하게 폐렴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여전히 대구, 경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새로 나온 이 추가 확진 환자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가 다수입니다.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 환자가 84명인데요. 이 중에 67명이 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이 집단 이 감염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난 21일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던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오늘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칠곡병원 얘기는 이따가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오늘 대구를 찾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대구시청을 찾아서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죠. 자,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구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한 뒤에 곧바로 대구의료원과 또 대구 남구청 등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죠.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파견 나온 의료진 또 현지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좀 치료를 잘 부탁한다 이런 또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 여기서 나온 얘기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요. 대구 봉쇄라는 표현이 나와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좀 알아보죠. 네, 이게 사실 정확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한의 방역 봉쇄를 말한 건데요. 처음에 말이 잘못 전달이 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당정청 회의 이후에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중국 우한처럼 이동 봉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에서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다시 입장을 내고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고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은 강민석 이 대변인에게 지역적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구 수성갑 지역구의 김부겸 의원도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실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초기에 나왔던 방역 대책 중에 하나가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시켜서 추가로 확산되는 걸 막는 것이 봉쇄죠. 예,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들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방역 봉쇄 대책에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 봉쇄 대책은 이제 보통 그 전염병 위기 단계 경계 단계에서 지역사회 제한적 전파가 있을 때 이제 그 확진자의 이제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접촉자 조사를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퍼지지 아예 않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봉쇄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심각 단계로 갔고 실제적으로 봉쇄를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대구나 이제 청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당청청에서 얘기를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봉쇄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확진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격리되는 사람들로 늘어나면 과연 의료진들이 충분히 그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여력이 있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이 대구만 놓고 보면요. 평상시엔 그렇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 의료기관만으로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확진 환자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의료진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진 감염은 의료진 한 명이 빠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의료진과 접촉한 다른 의료진들까지 모두 격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당장 이 지역 내 대형 병원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의 응급실 인력 100여 명가량이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가 543명, 경북이 248명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물론 일부는 상당 부분은 또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확진자인데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의료진들도 부족할 텐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의료진들은 업무 교대할지 일은 몇 시간씩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에는 이제 업무를 좀 분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부족한 인력 중에 하나는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 채취를 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병원에서 외부에서 갑자기 와서 뭐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염병 방역의 초기에는 그 의심 환자들 또는 확진자들을 위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또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실제적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이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라 그러면 그거는 각 개별 과별로
또 전문가별로 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차출해서 해당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일단 검사는 키트와 그리고 RNA 검사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 자체는 이 의사들이 꼭 개입될 필요는 다 의사들이 감독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의사들이 직접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신종 감염병이고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방호복 입고 행정 작업하고 채취하고 그게 채취도 또 상기도 2개, 하기도 이렇게 여러 개 검체를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길게는 검체 하나당 3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한 명당 한 명의 검체를 찾는데 예.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채취할 인원들이 많이 지금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이제 검사가 빨리 또 진행이 돼야 또 확진도 되고 하니까 지금 일단은 한번 이제 검사 인력들의 이제 주된 보충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채워갈 것 같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서 이제 10,000명 정도가 검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10,000번 이상 사실은 관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대구의 공중보건의가 추가 투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경북 의료진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도 이 공중보건의 이들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을 대구 경북 지역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견 인원 외에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대상 검체 검사를 위해 공중보건의 90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도 자진해서 모인 의료진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추가 의료진 파견과 추가 병상 확보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사망자의 대부분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인된 확진자들이었습니다. 중증 환자도 여기서 많이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만 113명입니다. 특히 정신병동 환자들이 많이 확진이 됐습니다. 1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오늘 1명이 추가돼서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70여 명이 발열과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폐쇄병동이 감염력에 취약하다고 보고 전국의 정신병동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청도 대남병원 측에서도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이곳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응급실에 좀 있었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이 대남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대남병원은 숨지기 전에 응급실에서 입원을 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입니다. 대남병원 측은 자신들이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대남병원은 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직원은 물론이고 가족 중에서도 신천지 교인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정신병동 환자들의 그 출입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 외박 면회 등 25차례 외부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외박과 면회 등 25차례 외부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외부 접촉을 통해서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이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정신병원이라는 폐쇄된 환경 안에서 또 이제 또 나름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게 또 다인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도 예.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 한 명이라도 환자가 들어와서 아니면 의료진이든 환자든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교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감염을 시키고 감염시킨 사람이 또 다른 예.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이제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중증의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집단 발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로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그 정신과 병동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감염에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많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병원과는 좀 다른가요? 뭐 병원마다 이제 환경은 다르겠지만 지금 해당 병원 같은 경우는 환기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다인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접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인실이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한 명이 감염된 확진자가 있으면 여러 명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입원 중에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장례식은 일단 많이 갔고요. 입원 중에도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이제 확진자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남병원은 좀 사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연결고리를 신천지 교인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 감염에 같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감염지가 대남병원일지 또는 신천지의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인들의 이동 속에서 두 군데 다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남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확진자들, 지금 코호트 격리돼 있는 확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까라는 약간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코호트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 그 안에 위험 요인이 없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그 환자만 모아놓은 코호트 격리라고 했을 때는 그 환경이 그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지는 그 안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중증 환자들은 좀 꼭 필요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이제 차출을 한 것 같고요. 비교적 경증 환자들 위주로 남아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 그러면 1인실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하는데 이제 경증 환자에게서 위험 요인이 잘 제거된 이후에 이제 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 일단 중증 환자가 그 안에 현재 만일 코호트 격리된 안에 좀 더 증상이 좀 좋지 않은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청도 대남병원은 원래 이제 그런 집중치료 호흡기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시설 부분 다른 대형 병원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된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질까라는 점도 이제 많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시설이 없어도 별도의 의료진이 가서 한다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음압병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비말 감염이긴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제 거기서 시술을 하거나 그러면 에어로졸 같은 게 생기면서 좀 더 외부에 많은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보통은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도 달고 에크모도 달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아주 경증 환자들 정도만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 남아서 예. 진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증 환자와 아주 경미한 환자도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지금 신천지가 전체 신도 명단 2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21만 명 정도 제공을 하고 또 그러면 중대본에서 검사를 다 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을 받아서 이들에 대해 이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으로 전체 신천지 신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조사 결과는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은 현재 21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천지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루에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신천지 교인 21만 5천 명을 하려면 시간도 꽤 걸리고 실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검사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경우는 이제 뭐 모두 다 검사한다라는 견지보다 어차피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 확진된 사람들의 증상들이 잠복기가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검사하다 보면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검사도 검사가 급하지만 명단을 빨리 확보해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가격리 상태로 이동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연락을 해서 최대한 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제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와 이동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해서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확진자를 예전에 이제 역학조사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만 5천 명에게 일단 다 누군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주의사항도 얘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이할 것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까? 숫자는 사실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뭐 정부 당국에서 명단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연락이 취해진다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예. 이제 뭐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연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장 위험한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요. 예. 그 외의 경우도 이제 연락을 취해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신천지 교인분들 본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증상이 생기면 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노출을 해서 빨리빨리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같이 합쳐져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21만 명 다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만으로 이제 다 그 방역이 될 수는 없을 것 사실 같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상당수의 확진자들이 신천지 교인들 간에 나오고 이는 교인들 간의 집회나 예배 또는 사적 접촉들을 통해서 많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인들이라면 특별히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신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원래 과천에는 신천지의 본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시설에 진입을 해서 강제적인 역학조사를 시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기 과천시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강제 역학조사 차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예배에 참석했던 경기 안양시 거주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시설 내부에서 해당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포함한 당시 과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 만여 명의 명단과 자료를 확보해서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진입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신천지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교인들 간의 예배도 일단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또 전도도 멈추겠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전도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CBS 노컷 뉴스의 보도였는데요. 이 신천지 측이 모든 모임과 예배, 전도 등 이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비밀리에 곳곳에서 신천지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신도는 대화 내용 유출을 우려하면서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맞다면 여전히 신천지 신도들의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경기도에서 과천에 있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당시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10,000명 정도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경기도에서도 우려를 하고 이제 예. 강제 집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코로나19가 이제 과거 사스랑 메르스랑 좀 다른 점이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아니면 무증상기에도 심지어 이제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있는 사람만 열심히 찾아서는 이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진단을 빨리 해야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락처를 빨리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동선을 제약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거나 예. 조심을 시키는 작업들이 사실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이제 빨리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신천지 과천 교회에 보면 역시 바닥에 앉아서 기존에 예배를 했던 모습입니다. 실제 16일 날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확진자로 나온 한 명이 참여했던 과천의 16일 신천지 예배가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영상들을 보면 사실 다른 교회랑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밀착돼 있고 바닥에 앉고 그러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이 10,000명은 어쨌든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고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일단
개인적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게 이제 우선일 것 같고요. 예. 뭐 방역 당국에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본인 스스로 뭐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태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외부 활동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집단 활동, 뭐 종교 활동이 문제라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밀착돼서 오랜 기간을 같이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지금 시기인데요. 실제 장외 집회를 지난 주말에도 강행해온 전광훈 한기촌 목사가 이제 구속이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 법원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관심은 29일로 예정돼 있는 그 전 목사가 계획한 3.1절 집회가 열리느냐인데 주최 측은 일단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구속 사유는 그러니까 집회를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전 선거 운동 이전 집회에서 그런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야외 집회도 충분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요. 야외 집회도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소리도 지르고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비말이 많이 튈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집회도 집회지만 집회 전후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집회 올 때 뭐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오시기도 하고 뭐 본인 자차로 오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또 이제 밀접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요. 집회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9일 날 또 열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면역력이 좋지 않다면 건강상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개인들이 선택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나이 좀 드시고 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 많은 곳에는 지금 시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주교의 경우는 이제 16개 교구 중 13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6개 천주교 교구 가운데서 13곳이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와 마산, 원주 교구 3곳만 빠졌습니다. 염산 추경은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명성교회 사실 대형 교회인데 여기 목사가 부목사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남병원을 방문했던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4일 동료 교인 5명과 함께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었는데요. 별다른 증세는 없었지만 코로나가 확산되자 21일 보건소를 찾았고요. 안내에 따라서 자가격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뿐 아니라 목사의 집에 머물던 지인 자녀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던 교인 5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명성교회는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예배에도 참석을 했었습니까? 네,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16일에 오후 예배에 참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교역자와 신도 2천여 명이 참석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명성교회는 지난 일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예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에 등록된 신도는 8만 명입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활동 등 단체 행사가 많고 특히 이제 단체가 많이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바로 예배, 종교활동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위험해 보여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분이 지금 2월 14일에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걸리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아직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위험 요인이 거기 남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이제 2월 18일에 확진이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방역 당국에 이제 이런저런 그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병원 자체가 이제 저때 당시에도 그 문제가 있었던 그 감염의 위험이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이고요. 좀 정리하면 원래 그 이만희 총회장의 형의 장례식이 1월 말부터 2월 1일까지인가 있었고요. 그 전에 대남병원 응급실에서 이 이만희 교수의 형이 좀 며칠이 있었고 그런데 14일이면 그때보다는 한참 뒤잖아요. 근데 뒤에 다녀왔는데도 이 부분이 나왔다. 장례식장에 예. 위험 요인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로 예. 보이고요. 이제 아마도 그 직원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감염이 되면서 그 장례식과 연관된 어떤 그 연관고리가 그쪽에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종교 활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아직 어디에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은 가능하면 이제 안 하는 게 좋겠죠. 상당히 불안감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꼭 종교 행사 말고도 다른 단체가 많이 모이는 행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는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공급을 했는데 이를 사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모이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늘 당정청에서 이 마스크에 대한 지금 보이는 그림인데요.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많이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팔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길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모인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마스크가 좀 원활하게 공급돼서 온라인으로도 예. 받고 하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이제 안타깝네요. 예,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대량 공급한 건 좋은데 저런 부분도 좀 배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오늘 당정청에서도 관련 얘기가 있었죠. 예,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기관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마스크는 기존 상업망이 아니라 농협이나 우체국, 지자체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구와 청도 지역 주민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또 마스크 수출량도 하루 생산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재기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생산이 어려워진 마스크 필터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소재의 검사 기간도 단축하자는 겁니다. 또 정부가 생산 원가를 충분히 보장해서 제조업자들이 마스크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 대표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공급 상황은 어떤지 혹시 또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7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웰킵스의 박종환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웰킵스 박종환입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나요? 네, 현재 저희 문경 공장이 10시간씩 2교대로요. 하루 20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20시간을 가동하고 2교대를 하려면 과거보다 생산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인력은 구했습니까? 괜찮나요? 저희가 주간은 이제 지역에 문경 지역이 이제 관광지라서 예. 겨울에 유휴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주간 근무자들은 저희가 이제 문경 지역에 지역 분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부득이하게 외부 용역사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앞서 저희 영상에서도 봤을 텐데요. 대구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국내 네. 생산 능력이 하루에 1,200만 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상당 부분의 물량이 50%에서 70%가량의 물량이 그동안에 사실은 2차, 3차를 거쳐서 수출로 유출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정부 고시에 의해서 내일부터 상당 부분 자제된다면 마스크 품귀 부분은 훨씬 더 좀 나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예,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1,200만 장을 실제 네. 마스크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1,200만 장을 다 생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전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사실 대한민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수출 물량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사실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역현상이 생긴 거죠. 반대로 저희가 중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사실 수입하는 나라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내 제품이 갑자기 급격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5억 개에서 7억 개 정도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국내 수급 불안정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지금 산자부가 고시를 하기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수출 제한을 10%, 생산량의 10%로 제한을 하면 이 10%도 대체 왜 수출하냐 이런 분도 꽤 계실 텐데 아마 기존 네네. 거래선이랄지 이 신뢰 문제, 공급 계약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수출 제한되면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이 수출을 하지 못한 물량들이 예. 시차를 두고 국내에 대대적으로 풀릴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신다면은 이 대량 물량은 훨씬 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다행인 소식이 될 텐데요. 네. 실제 이제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장당 뭐 공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원가는 원래 공장에서는 얼마 정도면 됩니까? 순수하게 원가로 보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실제 예. 원가는 뭐 한 300원에서 500원 사이라고 보시면 충분한 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공급 가격에서 물론 공장 원가와 최종 소매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최종 소매가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보면 네. 일단 생산 능력이 1,200만 장, 하루에 1,200만 장인데 이거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설비가 다 그렇게 있다는 건지 지금 실제로 그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식약처에서 일일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숫자는 정확히 1,200만 개가 넘는지는 저희 개별 업체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예. 실질적으로 정부가 1,200만 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근접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업체들이 실제 생산 능력은 1,200만 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생산 능력을 갑자기 늘리다 보면 기계의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앞서 이제 박 대표께서는 인력도 이제 구해서 하지만 이런 문제, 또 원부자재 문제가 있어서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2월 말을 기점으로 뭐 저희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어떤 인력의 피로도, 그다음에 장비의 피로도, 그다음에 이제 원부자재의 어떤 수급 불균형 이런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좀 일시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계획하고 있는 1,200만 장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원부자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필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있는데 1,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더 늘리려는데 부자재인 필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크게 이제 4가지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게 이제 MB라는 필터입니다. 그다음에 내피와 외피를 구성하는 SB라는 부직포, 그다음에 이어밴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어밴드, 그다음에 코세라고 하는 예.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MB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KF94 용도로 쓰고 있는 MB는 H13 등급의 M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된다면 효능이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KF94의 보건용 방역 마스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가져오는 부자재가 있는데 이게 막힌다면 다른 데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는 용도를 돌려서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뭐 생산하는 그 MB라고 하는 필터가 사실은 크게 3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와이퍼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필터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그냥 MB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MB,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나 에어 필터로 사용할 수 있는 MB가 있습니다. 이 특히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MB들은 사실 즉시 마스크로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를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당분간이라도 마스크로 전용할 수 있게 한다면 수급은 훨씬 나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스크가 아마 많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에서는 하기 어렵겠지만 정부가 지금 추경도 한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행정 지도나 행정력을 발휘해서 마스크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에 1,200만 장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1,200만 장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 생산 능력을 더 늘릴 수는 없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혹시 있습니까? 네, 물론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책이지만 실제 기계 설비를 늘리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기계 설비를 지금 당장 늘리기에는 사실은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이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설비를 당장 단기간에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부자재들의 예. 공급을 충분히 유지하고 또 각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인력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사실은 단기간에 생산을 늘리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자재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MB 필터 부분을 다른 데 들어가는 용도를 좀 전환을 시켜주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이런 부분이 우선이다는 말씀이시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메르스 사태 때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이제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상당량의 마스크를 재고를 쌓아놓는 방안, 혹시 마스크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마스크 유통기한은 현재 법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질병들이 사실은 주기적으로 온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대량 비축을 하면은 비축 물량을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마스크가 제조해서 유통기한이 3년이라 하더라도 3년이 딱 지나면 그날부터 아예 방어율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90%, 94%가 아닌 뭐 92%, 90%가 되더라도 사실 효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KF80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정부 비축을 일부 하고 그 비축 물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품질 체크를 통해서 5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려서 충분히 비축도 하고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환경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부 비축은 상당히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도 아주 빠른 시간에 진정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네.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회 회의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에서 매일 생산량과 공급량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일 생산분을 이 길 10시까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팩스나 유선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요. 식약처에서는 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걸 볼 때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좀 빨리 이 사태가 극복이 알겠습니다. 돼야 여러 사람이 고생을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앵커님. 예, 지금 뭐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지만 실제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필터의 성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며칠 정도 쓰면 도저히 이거는 필터가 기능을 못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는 필터의 기능은 사실은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문제가 없고 또 그 미세먼지의 농도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착용을 하고 온 거를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건 물론 미세먼지 매일매일 부분이 아니기 새로운 때문에. 마스크를 네. 쓰는 게 나을 텐데 지금 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최대 70만 장을 하루에 70만 장을 생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웰킵스의 박종환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마스크 혹시 추가 생산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방역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필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뭐 이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하루만 쓰고 버리는 게 낫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과 예, 환자, 증상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KF94 이상 또는 N95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기침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필터링해서 밖으로 나가질 않아야지 이제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외에 일반인 분들은 반드시 KF94나 N95를 쓰셔야 될 필요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뭐 내는 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기침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이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예. 외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웬만한 건 다 막아줍니다. 일반 마스크로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꼭 그 하루 만에 쓰시고 이제 버리시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 이상 쓰면 반드시 이제 버려야 되는 게 맞겠고요. 의료진들의 경우 가장 위험한 환경에 지금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쓰고 버리는 게 폐기하는 게 맞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저도 쓰고 있어 보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누군가 뭐 바로 앞에서 내 앞에서 기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막을 수가 있다. 네. 며칠을 좀 더 써도 이 필터의 기능은
멀리서 왔다거나 그러니까 실제 비말이 직접 날아드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면 마스크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마스크의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호흡기 비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손이 입이나 코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사실은 때문에 내 손을 막는 역할을 예. 마스크가 제일 많이 예. 하겠군요. 그래서 호흡기 비말은 사실 뭐 환자 옆에 가지 않는 이상 그 쓰임새는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 모든 병이 사실 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면 마스크라도 쓰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 지금 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일단 입에 뭔가를 막으려면 내 손이 닿는 일, 가장 위험한 건 사실은 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진 마스크 확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데 지금 뭐 일반 병원에서도 의사들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좀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비축분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빨리 대구나 이런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과 예. 확진 환자들 위주로 이제 충분하게 공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스크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저소득계층에게는 이 마스크 가격도 충분히 지금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빨리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희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고 계속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코로나19 감염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8시 40분 내가 나왔죠. 8시 40분. 내일 또 줄을 이렇게 서야 되잖아, 계속.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애들도 걱정이 되고.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예, 다시 한번 확진자 현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77명,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쯤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몽골인 남성이 숨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외국인 사망자로 됐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19인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중에 몽골인 한 분이 숨졌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서 좀 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35살 몽골인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죠. 네, 국내 11번째 사망자이자 첫 외국인 사망자입니다. 35살 몽골인 남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고향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습니다. 간 이식을 받기 위해 지난 12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병으로 만성 간 질환 등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인지는 조사 중입니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기저질환이 심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콩팥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격리치료 과정에서는 2차례 심정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체 확진자 소식도 보도록 하죠. 1000명 가까이로 증가했고요. 사망자도 오늘 하루에만 이제 3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977명입니다. 사망자도 오늘 하루 3명이 늘어 모두 11명입니다. 또 13,88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사망자도 3명이 추가됐는데요. 9번째 사망자는 51년생 여성으로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어제 숨졌으며 사망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62년생 남자로 오늘 숨졌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앞서 전해드린 35살 몽골인 남성입니다. 예, 신천지교회 신도와 관련한 명단도 정부가 확보를 했고요. 이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정부는 어젯밤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하고요. 신도 전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신천지의 현재 전체 신도수는 21만 5천 명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대구 신도 9,300여 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자가 격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전국의 확진자 상황 또 새로 나온 소식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던 명단을 확보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 경기도의 강제 집행 결과가 지금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경기도는 강제 집행을 통해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부속기관에 들어가 디지털 포렌식 방식의 역학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실제 예배 참석 여부, 건강 상태 등을 물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지원 인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신천지 관계자 10여 명이 있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별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곳을 한번 짚어볼까요? 경기도 이천시에선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3살 남성과 64살 남성입니다. 먼저 63살 남성은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결혼식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64살 남성은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같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천시의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오늘 하루에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운동 강사로 알려졌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천주교에서 일부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천주교 서울대 교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교구 189년 역사상 미사를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담화문을 내고 신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결정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전국 천주교 16개 교구 중 제주와 원주 교구 등 2곳을 제외한 14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00여 곳의 국내 천주교회 성당 중 95%가 미사를 중단하는 셈입니다. 예, 국가직 공무원 선발 시험도 미뤄졌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5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뽑는 공무원 선발 시험이 미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중대한 고비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도 오는 29일 예정됐던 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기도 하셨었는데요. 지금 뭐 사실은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사망자도 좀 늘어서 전임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지금 이 코로나19는 31번 환자로 인해서 이제 집단 발병이 확인이 되고 그 집단 발병의 고리가 대구 신천지교회 그리고 또 청도 대남병원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일 새로운 환자가 한 200명 정도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확인이.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147명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최고점에서 좀 이제 꺾는 그런 일종의 변곡점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만도 한데요. 문제는 이제 이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또 신도들의 이동이 있고 또 그 신도들의 이동에 따른 또 새로운 접촉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접촉자들로 인한 추가 발생 여부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방역 당국이 그 상황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를 잠깐 보면요. 2월 19일 날 그러니까 31번 확진자로 인해서 추가 확진자가 20명이 31번 확진자 관련돼서 20명이 나온 게 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1명이었었는데 급격히 늘었고요. 2월 20일에 53명이 나왔고 21일 100명, 그 다음 22일 229명이 나왔고요. 일요일에는 169명 그리고 어제 231명
오늘 현재는 추가된 확진자가 14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31명이 늘어서 네. 하루 확진자 증가세로는 가장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줄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지역사회 접촉이나 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도 같은데 네. 지금은 일단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의심 증상을 가진 분들에 대한 예. 검사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고요.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26일 정도면은 검사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6일 이 내일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들의 확진 여부 그리고 이제 신규 환자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산발적인 그런 발생 양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점은 그 온천교회, 부산의 온천교회요. 네, 그다음에 또 저 안동의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예. 그다음에 또 그 저 장애인 재활원, 예. 이제 그런 칠곡에. 지역에서 또 새로운 또 환자들이 과연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건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일 정도가 되면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런 대규모적인 집단 발병 환자의 양상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지금 상당수가 대구 신천지 교인과 또 교인과 관련된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네. 것이고 내일까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 교인들이 2차 감염을 다시 일으키는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이 부분은 안 될 수 있다. 그 이건 부분은 내일- 이제 산발적인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부분 내일 지켜봐야 하는 그건 거고요. 이제 울산과 광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이제 좀 나오면은 그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예. 과연 그 지역에서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올지 예.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어제 오늘 늘어난 확진자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이 많았고요. 역시 네. 서울, 경기, 부산 그리고 경남에 어제 오늘 3명씩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1명이나 2명 많지는 그렇습니다. 않았고요. 그러면 네네. 다른 지역은 일단 방금 제가 언급한 지역 빼고 이 부분은 네. 대부분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없다고 보기보다는 예.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졌다. 예.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그 우리가 우려했던 신천지 교회로 인한 대규모의 환자 발생 양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눈에 띄는 예배가 9일과 16일 예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5일이죠. 25일인데요. 네, 10일 정도가 지난 거죠. 예, 그 정도 이 네.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잠복기는 지났다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최장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접촉일 16일, 예.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14일이 되는 날이 이제 28일이니까 3월 2일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3월 2일 정도쯤까지 이제 발병 양상을 지켜보면서 예. 그것이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의 지역에서 국한된 그런 산발적인 예. 예를 들어서 뭐 1명, 2명 그 정도의 감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집단 발병 양상이 예.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일단 대구 지역의 확진자 양상도 말씀드리면 어제는 172명이 추가됐는데 오늘은 60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다만 경북 지역은 어제 23명이었는데 오늘은 56명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이제 칠곡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로 많이 나오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취재 기자와 함께 일단 현재 앞서 이제 기자들이 전하긴 했는데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4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정부에서 오후 4시에 그 발표를 했는데요. 확진자 숫자는 977명입니다. 어제보다 144명이 늘었고요. 오늘 오전보다는 84명이 증가한 겁니다. 예, 사망자는 현재 이제 앞서 몽골인까지 합치면 11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발표로 보면 누적 사망자는 아직까지는 10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설명을 드리면 10번째 사망자는 58살 남성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만 7명째입니다. 9번째 사망자는 68살 여성인데요. 지난 23일 폐렴 증상으로 경북 칠곡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숨졌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정부 조사 결과 신천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는 오늘 정부 브리핑에 관련 설명이 없었고요. 이 밖에 35살 몽골인이 고향 명지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인지는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코로나 때문이라면 외국인 첫 사망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 사망자가 나온 거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인지 여부는 그러니까 폐렴이 급격하게 발전이 돼서 됐는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도 추가로 나온 확진 환자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확진 환자가 다수입니다. 오전 9시 이후 현재까지 나온 추가 확진 환자를 보면 84명인데요. 이 중 68명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집단 감염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난 21일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오늘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여서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당정청에서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는 표현이 나와서 계속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동을 막는다는 표현이 나오자 논란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막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해명이 필요한 부분, 해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방역 봉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앞서도 네. 지역별로 정리를 해봤지만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숫자는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구 경북을 방역 봉쇄한다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당정청 회의에서 봉쇄라는 용어가 누구로부터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통상적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봉쇄라는 용어를 쓸 때는 최초의 그 해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전략으로 이제 봉쇄 정책입니다. 그 예. 말하는 봉쇄 정책은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또 그 검역 과정에서 이제 그 미처 걸러지지 못하고 국내에 유입한 해외 여행객들 중에서 예.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발생된 환자들에 대해서 바로 격리 조치하면서 또 추가 접촉자들도 최대한 조기에 차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봉쇄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초기에 31번까지 했던 정책들이죠. 그렇죠. 그런 정책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그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가 미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쇄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여태까지 많은 감염병에 대한 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제한하거나 교통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신종플루가 되었을 때도 신종 그때가 이제 플루도 심각 단계로 했지 않았습니까? 심각 단계까지는 갔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저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실제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러한 지역 봉쇄 같은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책인데 어떻게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전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물리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방역 대책은 사실 없었습니다. 고려된 적 검토도 된 적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 밀집이 높고 또 이동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현실성이 있냐 네. 하는 부분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서 그런 봉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할 수 예.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없습니다. 네. 예. 오히려 뭐 그런 경우 확진자나 또는 감염 우려가 큰 사람이 몰래 빠져나갔을 때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이 교인 중 한 명이죠. 대구의 한 보건소 감염 예방 팀장이 확진자가 됐는데 나중에 사실은 내가 교인이다. 네.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보건소에서만 4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염 예방 팀장이 확진자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건당국에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사실 됩니까? 요번에 우리 신천지 교회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신도들이 자신이 신도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그 감염 그 위험성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 예. 그런 점이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도 대구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그런 그 이 방역 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지역의 방역 활동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 초래됐죠. 사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면역이 사실 취약한 앞서 말한 중증 장애인 시설들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네. 사실 대표적인 청도 대남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됐을 때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요양원 또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런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1명이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요. 의료진과 환자 293명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확인도 했는데 경북 칠곡에서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미랄 사랑의 집인데요. 어제 입소자 1명이 확진을 받아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69명 가운데 2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첫 확진자는 어머니가 신천지 교도인데 대구에 있는 어머니 집에 방문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북에 있는 또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천 극락마을 종사자인데요. 이 시설에서는 88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외에 2명이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폐쇄와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청도 대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실제 지금 칠곡에 있는 미랄 사랑의 집의 경우에 보면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1명이었는데 22명으로 네. 늘었고요. 전체 69명 중에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가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장애인 시설에 운영하는 뭐 형태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빨리 또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또 이 그 장애인 시설 예. 그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용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 신체 상태가 상당히 쇠약해져 있고요. 예. 또 면역 기능도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실내 공간에서 계속해서 밀집된 그런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이 바이러스의 폭로로 그 시설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감염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바이러스의 배출과 또 바이러스의 전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폭로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책임자들이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하루에도 2번 정도씩 관찰을 함으로써 이런 질병의 유행을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나 네. 지금 여기 나온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 이런 감염병에 대비한 네. 다른 시설보다 강화된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들이 매일매일 환자의 소위 말하는 이제 신체 징후를 측정합니다. 예.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의 발열 증상을 체크하는데 사실은 그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병원이 아닌 그런 이제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시설 이런 데서는 이제 의료진들이 부재한 관계로 그런 이제 그 정기적인 신체 검사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평소에 그런 이 시설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이 시설에 또 그 이 수용되어 있는 예. 그 함께 시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열 증상이라든지 또는 기침 증상이 있는지를 사실상은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런 질병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이런 그 질병이 유행할 때 면밀히 관심을 갖고 또 그 시설에 함께 있는 분들을 좀 관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사망자가 확진자는 10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 네. 사망자가 6명이 나왔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한 또 기존에 그러니까 좀
일반인이 아닌 경우에 환자들의 네, 경우 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의 조금의 더 특단의 대책들이 이런 시설들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쪽에는 방역 대책이랄지 특히 치료 대책이 네.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이제 대남 그 병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신과 이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폐쇄병동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부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게 되고요. 예. 그 이외의 진료는 사실 기본적인 그런 내과적 진료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는 그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신종 감염병이 감염됐을 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중증 질환에 대한 예비 또 적극적인 치료 예. 이런 부분들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건기관과 협의해서 환자들을 그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송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의 경우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많고요. 네. 간혹 보면 좁은 방에 여러 명의 환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면 따로 격리 시설로 갑니까? 아니면 자가 격리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다시 돌봐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건당국이 이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료진이 이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환자의 상태가 조속하게 이제 중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은 기존의 음압병동의 여유분을 파악을 해서 예. 만약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음압병동으로 환자분들을 이송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 중증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격리된 중환자실이나 또 격리된 1인실로 예.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겠죠.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증의 환자들은 이제 병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다인실에 같은 환자들을 모아서 진료하는 코호트 진료 방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나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은 명령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일부 정치인들 중에서도 확진자와 접촉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지 않았습니까? 관련 정치인들 지금 판정이 다 나왔죠. 네, 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 3명이 확진자 접촉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3명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황교안 대표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 때문에 폐쇄됐던 국회도 내일 오전 9시부로 정상화됩니다. 원래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둘 다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추경 편성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추경과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왔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조금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예방적 추경을 편성하는 건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선심성 끼어들기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된다면 2월 임시국회 왜냐하면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큽니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든 야든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편성이 된다면 교수님 예산이 가장 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 네. 사실은 뭐 물론 그 안에는 경제 살리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방역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환자들을 적정히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일례로 현재 의료진들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보호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라든지 보호복, 고글, 글러브 이런 것들을 충분한 양으로 이제 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실제 음압병동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동형 음압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의료기관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단기간에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료약제 지금 현재 뭐 그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아비간이라는 또 신종플루 치료제 이런 것들 지금 국내에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 당국과 다른 또 다국적 제약기업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의료기관들이 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는 환자가 발생되면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됩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그런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책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알려줘야지만이 의료기관들이 그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열심히 진료하려고 하는데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만약 문을 닫게 되면 하니까 네. 정부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신호를 줘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앞서도 이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랑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마스크도 추가 생산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공장에 기계가 이렇게 쭉 라인이 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네. 롤러 같은 게 돌아서 쭉 부직포가 가서 만들어지는데 네네. 이 설비 자체를 만드는 시간이 좀 든다. 그렇겠죠. 빠르면 2달 정도 든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랑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건당국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네. 이런 데서 좀 더 확보해 놓고 있는 방안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2002년 3년도 사스 이후에 예. 많은 이제 비축 물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라든지 예. 또는 보호복, 또 고글, 글러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또 다른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나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왔는데 이번과 같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비축 물자 관리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전에는 네. 신종플루 때 약간 있었고요. 이렇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과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기관 종사자들, 또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위한 보호복이나 비품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예.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각종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국은 일단 수치로는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좀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누적 확진 환자가 77,658명입니다. 사망자는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확산세가 주춤합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내의 추가 확진 환자는 499명인데요. 엿새째 신규 확진 환자가 1,000명 이하입니다. 후베이성 바깥의 상황은 좀 더 낫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 환자가 9명이었습니다. 최근 두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단 방역에 기존에는 우선순위를 뒀는데 확진자 수가 좀 줄면서 경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잇따라 이 경제활동 재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순차적으로 생산활동을 재개해서 사람과 상품, 자금이 돌게 하라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8가지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다소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말고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후베이성은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데 후베이성 외, 그러니까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외 지역은 추가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보죠.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만에 확진 환자가 급증해서 현재까지 2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인 롬바르디아주와 또 베네토주가 특히 지역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역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례와 합쳐서 누적 확진 환자가 851명입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란인데요. 이란의 종교 도시인 곰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은데 확진 환자 61명에 현재 사망자가 12명입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발병지죠. 네.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했고요. 네. 근데 중국은 우한 지역은 여전히 많은데 네. 광둥성이나 많았던 다른 지역들은 네. 추가 확진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어떻게 뭐 봐야 될까요? 대대적으로 이제 봉쇄 정책을 펼친 결과가 아닌가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제히 접촉을 중단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이 코로나19 환자의 관리 정책은 좀 더 성공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염려를 해야 될 점은 중국의 그 통계에 대한 그런 신뢰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감염병은 일단 1차 파동이 생기면은 그것들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또 반드시 또 2차 파동을 일으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라 하더라도 예. 또 제2의 그 이 파동, 세컨 웨이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제2의 파동이 생기는 걸 대비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2의 파동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질병은 줄어들었지만 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증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그 환자를 만들면서 그 환자가 연쇄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제 그 접촉에 의해서 또 새로운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추가 확진자가 없고 나왔던 확진자를 모두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다른 이제 숙주를 찾거나요. 네. 이래서 만약 있을 수가 있다면 다시 언젠가 다시 한번 전염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만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방역 당국의 의심 환자 감시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감시 체계가 지속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 비행기의 레이더, 또 잠수함의 레이더, 또 함정의 레이더가 돌아가서 예. 이런 침투를 잡아내듯이 이런 의심 환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통해서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중국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전제할 것이 중국의 네. 통계를 과연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의료 체계가 붕괴는 우한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격리와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추가, 네. 지역사회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봉쇄에 성공을 했지만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또 어떤 형태로 또 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시 인간을 공격할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으로는 이제 지역 확산의 초기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든 추가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각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나라가 좀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개 있었는데 더 늘었다고요?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홍콩 등 7개국입니다.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격리를 취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등 14개국에 이릅니다. 항공편을 중단한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몽골과 쿠웨이트는 우리나라와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좀 올렸죠. 네, 미국 질병센터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 경보를 발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센터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3단계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계약을 하면, 특히 대학이 계약을 하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나라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우한 말고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사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즉각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새로운 유입을 막은 상태에서 국내 감염자 관리 및 방역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실시해야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당 출신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출입을 막아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때늦은 조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중국인 입국 금지가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의료 전문가들 중에서도 입장이 계속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님께 여쭤보면 실효성이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네. 또 실효성이 없다. 이미 늦었다. 방금 권영진 시장 얘기처럼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해외 유입병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유입 인자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입국 금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은 이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는 초기에 그런 주장이 있었으나 채택이 되질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확산이 발생하니까 그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무색할 정도로 많이 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상황은 어쨌든 집단 발병이라는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산발적인 환자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입을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 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예. 또 의료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 아니더라도 예. 이미 중국에서 지역 내에서 어떤 봉쇄를 펼친 그런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또 이 중국 유학생들이 또 한 뭐 7만 5천 명인데 이미 한 3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분의 그런 입국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또 의료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전면 금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뉴스특보 3부 준비한 시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에서 계속 코로나19 확산 비상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